해제 봅니다. 해제를 조심하세요. 해제를. 두 문제도 나온다 그랬어요. 해제에서. 일단 해제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죠. 그리고 계약 이후에 어떤 사정이 생기죠. 계약 당시 말고 계약 이후에. 계약으로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정이 생겨. 그걸 근거로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 없었던 걸로 되돌리는, 상대방 동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게 해제죠. 그래서 구별해야 될 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5개가 있는데 몇 가지는 그냥 개념 정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의 해제죠. 따라서 계약 자체가 아직 성립하기 전,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 그때 뭐 할 수 있다? 철회. 철회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청약이 을에게 도달했지만 을이 승낙을 했으나 승낙이 갑에게 도달하기 전, 애는 뭐 할 수 있다?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고 구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취소하고 구별해야 되죠. 해제는 계약 이후에 해제 사유가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취소는 행위 당시, 계약 당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게 취소죠. 그래서 계약 당시 취소 사유, 계약 이후 해제 사유,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가 소급 소멸시키죠. 해제는. 반면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죠. 세 가지는 간단히 개념 정도 구별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합의 해제죠. 해제는 일방적인 거,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이걸 해제 계약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 그러니까 단독 행위인 해제에 관한 규정이 합의 해제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죠.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합의 해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계약을 해제하면 이자가산 해야 된다 그랬죠. 합의 해제는 이자가산 없죠. 그죠? 다만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되고,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 더 있는데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의 해제, 명시, 묵시 불문하죠. 명시적 합의 해제도 있고요. 묵시적 합의 해제도 있고요. 마지막, 계약을 해제한 후에 다시 계약할 수 있죠.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소멸한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요. 부활시킬 수도 있고요. 당사자 합의로 기존에 소멸시켰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어요. 합의 해제 꼭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5번째 구별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실권 약관, 자동 해제 특약. 실권 약관이라고 부르죠.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 중도금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니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하지만 요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행관계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을 때 실제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 잔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행 지체로 만들어야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두 개가 성격이 좀 다르죠? 구별하시자.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해제 사유. 해제 사유. 두 종류가 있죠. 당사자 사이 약정할 수도 있죠. 법에서 정한 것도 있죠. 이렇게 약정 해제 사유와 법정 해제 사유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중요하죠.
이 법정 해제 사유가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와 어떤 특별한 계약에만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 두 종류가 있는데, 개별적은 몰라도 되고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뭐가 있죠? 채무불이행이에요. 이 외에도 무슨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채무불이행이 5종류가 있다. 이행지체.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처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고의 또는 과실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주로 매도인, 목적물이 멸실됨으로써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게 있다. 불안전 이행. 이행은 했지만 안전하지 않은 거. 부수적 채무불이행. 마지막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행지체, 동전의 양면,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라고도 부르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을 못해. 그래서 물건을 수령을 못해. 채권자 지체라고도 하고 수령지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좀 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민법이 일반적 법정 해제사로 규정하고 있는 게 2개. 이 2개만 규정이 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544, 45, 46. 이행지체, 이행불능 2개만 규정이 있다. 자, 그 중에 이행지체는 다시 2종류.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 이행지체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행지체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그냥 해제 못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대원칙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첫째, 꼭 기간 안 정해도 된다.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더라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제권이 생긴다. 최고와 관련해서는 과다최고. 2종류로 나뉜다. 과다최고. 과다한 정도가 근소하면 원래의 채무 범위내에서 최고 효력이 있다. 반면에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면 최고의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행지체는 기본이 최고 훈대, 예외. 최고 필요 없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첫째가 특약을 한 경우, 이행지체가 있을 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한 경우하고, 2번째가 채무자가, 예를 들어 대금 지급 채무자인 매수인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 이 경우. 이때도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 매수인이 이행 거절을 했는데, 그래서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생겼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매수인이 이행 거절 의사를 철회하면 이때는 바로 해제 못한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X.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보통의 이행지체죠. 정기이행지체는 간단하죠.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다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다. 해제의사 표시는 따로 해야 된다. 이행불능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또 하나 가압류. 목적물이나 매수인의 이전등기 채권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 플러스 채무자가 이거를 해소할 만한 자력이 없어. 그래야 이행불능. 그래서 이 가압류란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가압류라는 표현이 보이면
뭘 찾자? 무자력이라는 걸 찾자. 여기까지 되어야 이행불능이다.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 이행 두 종류.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완전 이행, 즉 추환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고, 추환이 불가능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추환이 뭐예요? 완전 이행. 채무자가 이행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두 갈래로 나눠서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완전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반면에 완전 이행, 즉 추환이 불가능하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룬 계약 자체의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서에, 검인계약서에 실제 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기로 한 특약에 의하여 발생한 다운계약서 작성 채무, 이건 뭐에 불과하다?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수령지체는 이행지체의 동전의 양면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매도인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수령해라. 그런데 수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총 5가지 채무 불이행 해제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꼭 하나하나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 필요 없는 거 모아서 따로 보통의 이행지체 2개, 미리 특약한 경우하고 이행거절, 정기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인데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최고 필요 없다. 따로 모아서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습니다. 4번째 해제권 행사 여부. 해제권이 생겼다. 그 해제권 행사에 문제가 생긴다. 첫째, 해제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해제권자의 자유.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일방적으로 하죠. 상대방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입니다. 아까 수기에서 표시하고 똑같죠. 가백의 해제권이 생겼는데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가 하면 10년 내 행사하면 된다. 너무 길다. 그래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만약에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권은 소멸한다. 명시묵시 불문.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해제권 행사했다. 매매계약을 하고 물건을 넘겨준 상태에서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해제권 행사했는데 나중에 설령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해제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명시묵시 불문. 분류식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기본이죠. 5번째, 불가불성. 해제권자가 2인 이상이거나 상대방이 2인 이상,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라, 동시에 하라는 말은 아니다.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어느 1인의 또는 어느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도 소멸한다. 그래서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임의 규정이다. 당사자들이 불가분성을 배제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해제권을 행사했다. 그 효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의 효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 첫 번째가 뭐죠?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은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을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고, 해제든 합의 해제든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고, 을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버린다. 그래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소등기 청구는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죠.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얘 어떡할 거냐, 얘. 548조 1항 단서. 제3자 보호받지요. 자, 이때 제3자, 첫째, 두 그룹이 있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 얘는 설악불문하고 보호된다. 반면에 계약이 해제되고 나서 을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 얘는 뭐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여기 두 갈래가 있다. 두 그룹이. 그리고 얘가 보호를 받으려면 부동산의 경우엔 적어도 뭐까지 갖춰라? 등기까지 갖춰라.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할 때 요 548조 1항 단서 제3자 보호, 여기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 놈을 기억해야 된다. 제일 자주 나는 놈이 누구예요? 아는 놈. 예? 채권 압류가 압류. 계약이 해제되면 부동산 아닙니다. 소멸하는 채권을 압류, 감류, 양수한 놈, 전부명령을 받은 놈, 추심명령을 받은 놈 등등등 채권을 뭐뭐한 놈. 그래서 얘가 한 놈이 있죠? 어떤 놈?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기억나세요? 몰라? 외워. 아파트 분양권 양수. 아파트 분양권, 어느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에 불과. 따라서 갑을가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있고, 그래서 을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그걸 병이 산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제.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이 둘이 있죠. 상속인. 친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다섯 번째,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 토지 매매 계약, 매수인이 건물 지었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을 산 상태에서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토지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 양수인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무허가 건물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고 병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된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 등기부는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마지막, 갑과 을 사이에 주택을 매매했다. 을이 병에게 주택을 임대했다. 그런데 주택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 이때 임차인 원칙 보호된다. 보호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매도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 매도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딱 한 놈 보호 안 되는 놈이 있다. 매수인이, 주택 매수인이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은 채 매도인으로부터 이 주택에 대한 임대 또는 전세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 한 경우 이때 임차인은 보호되지 않는 아닌 놈. 외우자. 악착같이. 예? 그럼 나온 맞추자. 계약법은 맞춰야 돼. 맞추자.
7명밖에 안 돼. 70명도 아니고 7명밖에 안 돼. 이게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다. 원상회복 의무 첫째, 부당이득 반환 특칙이다. 원래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런데 원상회복은 선악불문 전부 반환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의 특징. 두 번째, 구체적 내용. 물건을 받은 매수인은 원물 반환하라, 과실도 반환하라. 돈 받은 매도인은 돈 반환해라, 이자도 반환해라. 이때 이자 두 가지. 첫째, 돈 받은 날부터 가산해라. 돈 받은 날부터. 두 번째, 이 이자는 연체이자가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다. 따라서 법정이자를 가산해라. 법정이자. 그리고 동시행관계. 동시행관계. 이게 원상회복이죠. 뭐 구체적으로 판례가 몇 개 있는데 몰라도 돼요. 딱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번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된 거니까 채무 불이행.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다. 무슨 이익배상? 이행이. 특히 요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불능.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가끔 나와요.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이 되었다라면 생길 수 있는 이익, 모든 손해를 배상해라.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했을 때 보통은 해제 당시 시가예요. 손해배상이. 그러나 이행 불능은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계산해라. 어쨌든 이행이익이다. 단 실내익 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내익 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손해배상과 원상회복도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이 정도가 계약 해제 효과 이렇게 되죠. 반면에 어디 갔어? 몇 번이야? 4번? 5번? 6번. 계약 해제권이 있지만 해제를 하면 이런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를 하지 않고 있어. 그럼 해제권이 천년만년 존속하는 건 아니지. 해제권 소멸이라고 하죠. 해제권 소멸 사유. 첫째,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포기. 해제권 소멸하겠죠?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해제권 행사 안 했어. 소멸하겠지?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이때 최고 있었죠? 최고한 효율. 이렇게 또 하나가 매수인이 계약 해제권을 갖고 있는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면 원물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해제권자가 물건을 개조하여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또는 훼손해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럴 때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권 소멸 사유 중에 특히 최고에 한 소멸과 목적물 개조 가공에 한 소멸, 그 두 가지 해제권 소멸 사유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해제 다야. 두 문제. 그죠? 그리고 해지는 간단히 지문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48페이지. 구별 개념이 있습니다. 반가를 번에 하부 해제, 특히 동그라미 1번 해제, 즉 단독행위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자가 의무 없고,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3번 그러나 부활시킬 수 있어. 4번 계약이 하부 해제된 경우 해제와 마찬가지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원칙적으로 복귀, 이렇게 되겠죠. 5번 묵시적 해제도 가능하다. 반가로 2번 해제 조건 또는 실권 약관 자동 해제 특약을 말하는데 하나만 나와 있죠. 잔금. 중도금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을 때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잔금의 경우에는 148페이지 맨 밑에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취지 약정이 있을 때 그 잔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에 관련된 서류를 이행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행 지치에 빠뜨려야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단순히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잔금 조심하시고. 자, 그렇죠. 해제권 발생 원인 중에 뭐 약정 해제권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법정 해제권 중에 이행지체가 있고 기억에 보통 이행지체가 있죠. 544조 조문 확인하시고 밑에 2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고 되어 있으나 대법원 꼭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필요는 없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 쭉 확인하시고요. 한 장 넘깁니다. 관련 판례에서 이행 거절 있죠. 1번이 원칙이고요. 2번이 예외죠. 이행 거절 의사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채무자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못한다.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관련 판례 과다 최고 두 번째 줄 차이가 비교적 적다. 그럴 때는 본래 급부 범위 내의 최고 효력이 있지만 네 번째 줄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면 최고 효력은 없다. 즉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불능은 이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그 중에 오른쪽에 보면요. 위에 세 번째 줄 디귿이 있고요. 판례가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 앞에 부분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전등기 채권에 대해서 맞춰진 가압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소원배행들은 꼭 한 문장에 신경을 써. 다 그걸 이해하려고 해. 그러지 말고 가압류가 눈에 빡 보이면 돼. 그럼 얼른 뭘 찾으면 돼? 두 번째 줄 무자력 빡 찾으면 돼. 요 두 개가 합쳐져야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죠. 그중에 특히 완전행이 불가능하다면 최고 필요 없고요. 부적 의무는 채제권 없다 그랬죠. 그 밑에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거민계약서의 매매대금에 관한 약정.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기로 하는 약정. 다운계약서 말하죠. 그 의무는 부적 채무에 불과하다. 동그라미 4번 채권자치체. 그거까지. 자, 해제권에서 543조 1항이 있고요. 2항 당연히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철회 못할 것이고요. 552조 해제권 행사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10년이다. 너무 길다.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 확답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다음 페이지 있죠. 반가로 1번 자유다. 반가로 2번 원칙 단독행위가 조건기한 못 붙인다. 반가로 4번 불가분성 있다. 임의규정이다. 조문 확인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가오로 안에 있는 거. 반드시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해제 효과 548조 1항 2항 오른쪽 551조 551조는 조문 자체가 잘 나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이 해제됐다.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첫 번째 거가 소급적 실효고요. 그중에 동그라미 2번과 판례. 하지만 3번 제3자는 보호되고 그 다음에 전에는 선악불문 후에는 선의만 그리고 보호 안 되는 놈들이 쫙 나와 있죠. 머리에 넣어야 되지요. 암기해 주셔야 되지요. 너나 외우라 그러지 마시고 외우세요. 원상회복 의무 성질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특칙이다. 두 번째 범위 선악불문 전부 반환해라. 내용 기억 원물 반환해라. 니은 과실도 반환해라. 지금 금전 반환해라. 받은 납도 이자까지 붙여라. 다음 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번 이 이자는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금전 반환 의무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정이자로 부과해라. 밑에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이행익배상이 원칙이다. 관련 판례 세 번째 줄 실례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원칙이 이행익배상이지만 4번 동생관계 이렇게 되죠. 해제권 소멸 중에는 동그라미 4번 제척기간의 경과가 있고요. 이 제척기간 경과와 연결된 게 뭐예요? 최고 오른쪽 반가로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해제권 특유한 소멸사유 2개 기억하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거죠. 거기 보면 계속적 계약관계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 같은 거. 임대차. 기간 2년. 근데 기간 중에 을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되죠. 계속적 계약에서만 쭉 내려가면 해제 효과, 비소급적 실효. 단 해지도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해제 이 정도예요. 그리고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풀어보겠습니다.